세상에서 제일 쉬운 검정고시 수학 꿀쌤 이상원입니다. 2017년도 1회차 검정고시 기출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1번입니다. 문제 보시면 그림에서 색칠한 영역을 부등식으로 옳게 나타낸 것은 이렇게 써 있는데 그림이 하나 주어졌어요. 그리고 여기 색칠되어 있는 이 부분이 1, 2, 3, 4번 중에 어떤 식을 칠한 것이니 하고 그 식을 찾는 문제죠. 자, 근데 보기를 보면 y가 오른쪽보다 y가 크거나 같다 혹은 작거나 같다. 크다, 작다니까 식은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식은 누구랑 똑같이 생겼어요? 이 그림의 식인 y는 x제곱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부동호 방향이 y가 클 건지 작을 건지 그리고 그 부등호에 등호가 들어갈 건지 말 건지만 결정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등호가 들어갈지 말지는 경계선이 완벽하게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돼요. 근데 문제에 보면 경계선은 포함한다 말로 써 놓으셨습니다. 자, 실제로 그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경계선이 포함되지 않으면, 즉 등호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여기 색칠된 부분과 색칠되지 않은 부분이 이 경계선이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혹시라도 프린트가 잘못될 수 있잖아요. 시험지의 인쇄 상태가 좋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문장으로 이렇게 경계선은 포함하는지 안 하는지, 포함하면 등호가 들어간 거고요, 포함하지 않으면 등호가 안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자동으로 3번과 4번은 탈락이에요. 자, 그 다음에 색칠된 부분이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자, 우리 좌표축을요, 이쪽을 X축 이렇게 부르고 이쪽을 Y축 이렇게 부르잖아요. Y좌표 여기가 1, 한 칸 더 가면 2, 3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되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Y값이 커진다고요. 그러면 그래프를 어떻게 그렸는데 위쪽이 칠해졌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Y가 큰 쪽이 칠해졌다는 얘기죠. 이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식이 나타내는 그림은 얘인데요. 위쪽이 칠해졌으니까 당연히 Y가 뭐 한 거예요? 큰 겁니다. 1번과 2번 중에 이건 Y가 작다니까 얘도 탈락, 1번이 자동으로 답이 되는 겁니다. 자, 12번입니다.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x, y에 대한 연립방정식, 결코 연립방정식이 있습니다. x랑 y랑 곱한 거는 4고요. 그 다음에 x에서 y를 뺐더니 a 값이 나왔답니다. 여기 숫자로 안 줬네요. 그리고 그 방정식의 해가 x는 4고 y는 b가 된대요. 자, 여러분들 시험 보다가 2차 방정식의 해가 혹은 3차 방정식의 해가 혹은 연립방정식의 해가, 그래서 어떤 방정식의 해가 이거야 라고 주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그 해를 방정식에다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다시요. 2차 방정식의 해가 3입니다. 그럼 3을 x에다 집어 넣으세요. 3차 방정식의 해가 x는 5예요. 그럼 그 5를 x에다 집어 넣으시면 돼요. 연립방정식의 해가 x는 4고 y는 b면 x에다가 4, y에다 b를 그냥 집어 넣으시면 답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다시 적용해 볼까요? x에다가 4를 집어 넣기로 했어요. 그러면 4 곱하기 y인데 다시 x 곱하기 y인데요. x 곱하기 y는 4 이렇게 돼 있는데 x 자리에다 4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 여기는 y인데요. y 자리에 뭘 집어넣으래요? 해가 b래요. b를 집어 넣으세요. 해를 그냥 집어 넣으시는 겁니다. 식 정리하면 4b는 4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b값이 뭐가 돼요? 자, 양변 4로 나눠주시면 b값이 얼마입니까? 1이 되죠. 다시 4 곱하기 1이어야 4가 되는 거니까 b는 뭐예요? 1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b가 1인 걸 알았어요. 자, 위에만 집어넣습니까? 밑에도 집어넣어야죠. 그래서 x에다가 또 뭘 집어넣어요? 4를 집어넣습니다. x에 4를 집어넣고요. 빼기 y인데 y 자리에 b를 집어넣고요. 그게 얼마래요? a래요. 근데 방금 우리가 뭘 구했습니까? b를 구했잖아요. b가 뭐래요? 1이래요.
이제 b 대신에 숫자 1로 바꿔 넣습니다. 4 빼기 1이 되는 거고 그 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a는 얼마다? 3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어떤 방정식이 줬어요. 꼭 연립방정식이 아니어도 됩니다. 어떤 방정식을 주고 해가 뭐예요? 그러면 그 값을 집어드세요. 3차 방정식의 해가 3입니다. 3을 집어 넣으시면 된다고요. 자, 13번입니다. 문제 보시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다시 x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범위에서 2차 함수, 복잡한 식이네요. y는 이렇게 생긴 식의 최소값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어떤 함수의 최소값, 최대값은 가장 높은 y좌표, 가장 낮은 y좌표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다시 최대값을 찾으세요. 그 얘기는 가장 높이 있는 y좌표를 찾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최소값을 찾으세요. 그런 얘기는 그림 중에 가장 아래쪽에 있는 y좌표를 찾으세요. 이런 얘기라고요. 자, 그런데 이 식을 보고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요. 친절하게 그림을 줬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잘 보면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서부터는 점선이고요. 여기서부터 실선이에요. 여기서부터 선이 이렇게 있다가 여기서 끝나고 여기서 점선입니다. 자, 그림에서 주어진 함수에서 점선은 없는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이걸 좀 풀어 해석하면 x값이 1인 데가 어디냐면 x좌표에서 1인, 여기네요. 여기 1 있네요. 여기서부터 y좌표가 마이너스 2인데 여기네요. 여기 사이만 그림이 있다는 뜻을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근데 그림을 줬으니까 사실 이건 우리한테 의미가 없죠. 우리는 뭐만 중요해요? 실선만 중요하죠. 그러니까 실선이 어디서부터 있나 보면 여기서부터 있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노란색 선 중에 가장 높은 데가 어디냐면 여기죠. 산 꼭대기. 요게 뭐예요? 최대값이 되는데 안타깝게 최대값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얘는 우리랑 상관이 없네요. 그거 말고 가장 아래에 있는 그런 좌표를 찾으랍니다. 최소값 찾으래요. 그럼 이 그림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건 얘네요. 얘 뭘 읽으시라고요? y좌표를 읽으시라고요. 그러니까 답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2.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14번입니다. 세 집합 x, y, z가 주어졌고요. 그리고 두 함수가 그림과 같을 때 요걸 구하랍니다. 자, 앞에는 x라는 함수가 집합이 있는데요. 여기 또 그림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x 1, 2, 3, 4, 여기도 1, 2, 3, 4. y는 4, 5, 6, 7, 4, 5, 6, 7, y 두 개 있고요. z도 있는데 z가 7, 8, 9, 10, 여기도 7, 8, 9, 10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앞에는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림 보고 푸는 거거든요. 그리고 함수에 기호 있는데 얘네들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화살표를 이쪽으로 쏴요. x에서 y로 화살표를 쏩니다. y에서 z로 화살표를 쏩니다. 이 그림에 있는 걸 그대로 써놓은 거라 여기까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가 뭘 구할지가 중요한데 이런 기호가 문제에 나오면 그림으로 나온 식이던 그림으로 나온 문제든 아니면 식으로 나온 유형이든 간에 이 기호부터 바꾸는 겁니다. 이 기호를 어떻게 바꾸냐 하면 지금 G 동그라미 합성 기호라고 해서 합성 이렇게 읽거든요. G 합성 F 가로 닫고 E 이렇게 써 있는데 일단 두 함수를 가두고 있는 괄호부터 지워주는 겁니다. 자, 문제 유형이 어떻든 이 모양이 나오면 저 두 개의 괄호를 지우시고 동그라미도 지우고요. 동그라미의 오른쪽에 있던 애들을 괄호로 그냥 묶어주세요. 자, 이것만 자동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 연습하지 마시고요. 이 기호를 써놓고 저걸 지우고 동그라미 지운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걸 가로로 묶는 거 몇 번만 써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계예요. 자, 그 다음에 함수 값을 쓰는 법을 좀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 함수를 보고 f라는 함수를 보고 요 표를 수식으로 쓰는 걸 연습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왜 저렇게 쓰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자, 저는 저 그림을 보고요. 이렇게 쓸 거예요. f 가로 열고 1 쓰고요. 는 5라고 쓸 겁니다.
눈치채셨어요? 자, 그 다음에 F2라고 쓰고요. 6이라고 쓸 겁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이 맞춰보시는 겁니다. F3 말고요. 예상을 벗어나서 4라고 썼습니다. 4가 얼마가 될까요? 표를 보세요. F4는 어디다 화살표를 쏘고 있어요? 4한테 화살표를 쏘고 있죠. 자, 저 화살표 표시를 함수값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저 그림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요. 1이 5한테 화살표를 쏴, 2가 6한테 화살표를 쏴, 4가 4한테 화살표를 쏴, 이런 얘기입니다. 한 문제만 더 내보겠습니다. G요. G는 여기 있는 함수죠. G 5는 이렇게 쓸래요. 그러면 5가 어디다 화살표를 쏴, 이런 얘기가 되죠. 5가 어디다 쏩니까? 7한테 쏘니까 G5는 7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다시요. 이 기호가 나오면 이 기호의 모양을 바꾸는 것만 하시고요. 함수값을 쓸 줄만 알면 문제는 다 푼 겁니다. 자, 아까 써놓은 놈을 보니까 요 안에 누가 있습니까? F2가 있습니다. 이젠 이걸 어떻게 하는지 알죠? F는 2가 화살표를 어디다 쏘지? 이런 얘기죠. 그래서 봤더니 아까 이미 써놨어요. F2는 어디다 쏩니까? 6한테 쏩니다. 따라서 F2 대신에 숫자 6으로 바꿔치기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G 괄호 열고 F2 대신에 6으로 바꿔치기 했어요. 그럼 또 이건 무슨 얘기예요? 6은 어디다 화살표를 쏘니?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G를 찾아가서 봤더니 6이 여기다 쏘고 있네요. 얘는 10한테 쏴.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구할 이 기호가 이렇게 바뀌고 함수값을 읽을 줄 아는 우리는 2는 6한테 쏘니까 얘 대신에 6으로 바꿔치고요. 이것도 G6이네요. G는 6이 어디다 쏩니까? 6이 10한테 쏘니까 최종적인 답은 4번 10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15번입니다. 무리함수 y는 루트 x-2의 그래프로 알맞은 것은? 식을 보고 그래프를 찾으란 얘기인데, 그동안 출제됐던 무리함수의 문제들은 그래프를 다 그릴 줄 몰라도 그래프의 시작점만 찾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리함수가 나오면 답만 찾으면 되잖아요. 무리함수가 나오면 이 그래프가 어디서 시작하는지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걔를 어떻게 찾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y는 복잡한 무리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x 빼기 3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자, 첫 번째 찾을 건 시작점의 x좌표인데, x좌표는 어떻게 찾으시냐면요, 루트 r이 0 되는 점을 찾으시면 돼요. 다시 무리함수를 보면 맨 먼저 뭘 하시라고요? 루트 r이 빵 되는 것만 찾으시는 겁니다. 그럼 루트 안에 뭐가 있어요? x-3. 그래서 x-3이 0 되려면 x가 얼마예요? 3 빼기 3 해야 되니까 x가 3이죠. 자, 시작의 x좌표는 3이라는 거 알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하시냐면 y좌표를 찾아야 되는데, y좌표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써먹었잖아요. 루트 써먹었잖아요. 필요 없어요. 지워버립니다. 루트를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루트를 싸그리다 지워버리고 나오면 걔가 y좌표예요. 그래서 방금 있었던 x 빼기 3 마이너스 2의 그래프는 어디서 시작해야 되냐면요, x좌표가요 3 하나 둘 셋, 여기가 3이죠? 여기고요. y좌표가 마이너스 2, y좌표는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 밑으로 내려가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하나 마이너스 둘, 여기입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만나는 요 점에서 시작하시는 애를 보기 중에 찾으시면 됩니다. 실제로 저 그래프는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거든요. 자, 그러면 저 문제를 풀어봅시다. 문제는 얘보다 훨씬 더 간단하네요. y는 루트 x 빼기 2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x좌표부터. 루트 안이 빵. 그래서 루트 안에 x 빼기 2가 빵. 그럼 2 빼기 2 해야 0이니까 x좌표가 2인 데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기 중에 x좌표가 1, 2인 데서부터 그래프가 시작하는 놈을 찾아야 되는데 얘는 2에서부터 시작하고요. 얘는 1에서, 야, 너 나가리. 3번은 0에서 시작, 미쳤어? 4번은 마이너스 1에서, 야, 이 말이 안 됩니다. 2에서 시작하는 거 1번 밖에 없죠. 확인해 볼까요? y좌표 어떻게 찾는다고요? 루트를 지워. y는 아무것도 없네요. y좌표는 0입니다. 그러니까 2, 0에서 시작해야 돼요. x좌표는 한 칸, 두 칸. y좌표는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 밑으로 내려가면 마이너스. 빵이니까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은 그냥 여기죠. 요 선상에 있는 거죠. 아, 여기서 시작해야 되네. 여기서 시작하는 거 몇 번이에요?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16번입니다. 다음 수열이 등 비수열일 때 실수 x의 값은 이렇게 돼 있는데, 수열은 딱 두 가지 유형밖에 안 나왔어요. 여기까지. 등 비수열하고 등차 수열. 그리고 걔네들이 뭔지만 알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간단한 문제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기억하시는 게 좋은데, 등 비수열은요 곱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등 차수열은 덧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 비수열은 계속 똑같은 게 곱해지고 있는 상태고, 등 차수열은 같은 게 더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구분하시면 돼요. 그러면 등 비수열은, 여기 등 비수열이니까 뭔가가 계속 곱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첫 번째 애한테 뭔가가 곱해져서 두 번째 게 나왔고요. 거기다가 또 똑같은 걸 곱해서 나오고, 또 똑같은 걸 곱해서 나오고, 또 똑같은 걸 곱해서 계속 간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 여기다 2 곱해서 또 2 곱하면 4, 4, 2, 8, 또 2를 곱해서 8, 2, 16, 여기다가 또 2를 곱하면 32, 이렇게 되는 거죠. 당연히 저 멀리에 있는 걸 물어보기엔 숫자가 너무 커질 테니까 앞쪽에서 물어볼 겁니다. 출제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성질이 고약하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너 등비수열 아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계속 뭔가 곱해졌는데 그거 아니? 이런 얘기예요. 3에다가 뭘 곱해야 9가 되죠? 3에다가 곱하기 3에서 3, 3, 9 이렇게 된 거죠. 그럼 그 다음에도 뭘 곱해야 돼요? 또 3을 곱해야 돼요. 그러니까 9, 3, 27이 답이 되겠네요. 2번 바로 밑에 답이 있네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럼 등차 수열은 어떻게 생겼냐고요? 이런 겁니다. 3, 5, 네모, 아이고, 9 이렇게 가는 겁니다. 뭐라고요? 뭔가 계속 더해진다고요. 3에다 뭘 더했어요? 2를 더했네요. 그럼 그 다음에도 뭘 더해야 돼요? 2를 더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긴 뭐가 들어가야 되고 7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또 2가 더해지고, 다음번에 할 2017년도 2회차에는 등차 수열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교육과정이 바뀌고 2017년도에만 수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1회차에 등비수열, 2회차에 등차 수열 나왔어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얘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입니다. 문제 시작부터 무슨 기호가 있는데요. 이 기호는 시그마라고 읽고요. 그리고 어떤 뭔가 이렇게 써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는 우리 정규 진도 나갈 때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문제풀이 시간이니까 얘를 풀 수 있는 기초 방법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기호가, 시그마 기호가 A의 앞에, 이렇게 AK 앞에 붙어 있는데, 그걸 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걸 복잡한 계산을 하고 나면 3이래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걸 3으로 줬다는 얘기는 이 모양이 나오면, 문제 풀다가 이 모양이 나오면 3으로 바꾸세요 이런 뜻이죠. 마찬가지죠. 문제 풀다가 이런 모양이 나오면 5로 바꿔서
답을 쓰세요.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건 뭐냐면 얘 값이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더 복잡하게 생겼죠. 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딱 한 가지인데 이 기호, 시그마라고 읽는 이 기호는요, 다항식의 곱셈 할 때처럼 괄호로 묶인 여러 개의 합이나 차가 있으면 다시 덧셈이나 뺄셈이 가로로 묶여서 바깥에 시그마가 있으면 다항식에 곱셈하는 것처럼 그냥 분배하는 겁니다. 얘가 얘한테도 한 번, 얘한테도 한 번 분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그마를 얘한테 한 번 주면 시그마 저 기호를 그대로 쓰면 AK 얘한테 하나 있고요. 또 얘한테도 하나 가서 붙어야 되니까 시그마 기호가 이렇게 돼 있고 가운데에 있던 부호는 플러스니까 그대로 유지.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시그마 기호는 여기가 뺄셈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뺄셈이 돼서 얘한테 한번 붙겠죠. 지금은 덧셈이니까 이렇게 계산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면 요 과정만 해주고 나면 이게 얼마예요? 3이래요. 3. 아, 얘 뭘로 바꾸라고요? 3으로 바꾸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얘는 뭘로 바꾸라고요? 얘는 5로 바꾸랍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뭐하면 아이고 5네요. 5로 바꿔버리고 둘을 뭐하래요? 더하랍니다. 그러니까 답이 얼마가 되겠어요? 8이 될 겁니다. 몇 번에 있습니까? 2번에 있네요. 자, 18번입니다. A1은 1,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3으로 정의된 수열 AN에서 A4를 구하는 과정이다. 가에 알맞은 값은 이렇게 해놓고요. 밑에 이렇게 써놨어요. 자, 다시요. 괄호 넣기 문제는 여기 수학적 귀납법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밖에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괄호 넣기 문제가 나오면요, 위에는 숫자로 주어진 거 외에는 기억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문제는 어디서부터 푸는 겁니까? 박스 쳐진 곳, 문제풀이가 있는, 괄호가 있는 그 동네만 읽으시는 거예요. 그럼 보면 여기서 주어진 건 요것밖에 없어요. 요거만 의미가 있어요. 자, 얘를 제가 따로 써놓을게요. 어디다 써놓죠? 밑에다 써놓을게요. A1은 1이래요. 자, 그리고 우리는 문제를 어디서부터 푸는 거예요? 네모 박스부터 푸는 겁니다. 자, 괄호가 있는 네모 박스에서부터 풀 건데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겁니다. 관계식 여기에 n은 1을 대입하면 하고, 대입하면 어떻게 되니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다 써놓습니다. 친절하게 문제 내신 분이 이 문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거의 다 풀어놓고 마지막에만 어떻게 되는지 아니?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얘네다 1을 대입했더니 여기다 1을 넣었다는 얘기죠. 1 더하기 1은 2. 아, 여기다 다 써놨죠. 그래서 여기는 A 1 더하기 1, A2가 됐고요. n에다 1을 대입하면 n에다 1을 대입, 여기다 1을 넣어서 이렇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A1은 문제에서 줬다고요. 요 밑에 보이시죠? 써먹으라고. 그러니까 여기 A2는요, A2는 A1 더하기 3인데 A1이 얼마냐면 1이라고 줬다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맨 앞에 준 A1, 그걸 항상 문제에서 주게 돼 있거든요. 그게 박스 위에 문제에서 줄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요 안에서 A1을 줄 때도 있을 거예요. 어쨌거나 A1 걔만 숫자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술술 풀립니다. 자, 다시 대신 처음에서 마지막으로 내려가시면 안 되고 한 칸 한 칸 하라는 계산만 하시면 돼요. 자, 다시요. A1에 뭘 넣었다고요? 1 넣었어요. 그래서 1 더하기 3 해서 A2가 4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n에다 2를 대입하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필요 없어요. 맞는 거예요. 문제 출제하신 분이 풀어놓은 거니까. 다시요. n에다 2를 대입하면, 한 번만 확인할게요. n에다 2를 대입하면 2 더하기 1이니까 3이 되겠죠. A3은 맞죠? 그 다음에 n에다 2를 대입하면 여기다 2를 대입했으니까 A2가 됐겠죠. A2 플러스 3이랍니다. 그런데 윗줄에서 A2를 우리가 구했어요. 그래서 한 줄 한 줄 내려가라는 얘기입니다. 한 줄 한 줄 그냥 주어진 계산만 하면 답이 나오는 문제들만 출제될 거예요. 자, 그래서 A3은 A2 플러스 3인데 A2를 방금 위에서 구해놨어요. 4라고. 그랬더니 A3가 4 더하기 3,
7이 된 거죠. 여러분들은요, 시험지에다 여기다 칙칙칙 긋고 문제 A1 1이래요. 1 더하기 3, 4네. A2는 4 여기다 이렇게 써놓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A2가 있으니까 이 4를 여기다 갖다 넣으시고 4 더하기 3, 4 더하기 3, 7이네.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에다 A3을 대입하면, n에다 3을 대입하면 확인하실 필요가 없고 여기를 믿으시라고요. A4는 A3 플러스 3인데 A3가 방금 구해놓은 7이에요. 그래서 7 더하기 3, 12. A4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뭐래요? 그래서 수열 AN에서 A4는 가이다. A4 뭔지 알았죠? 10. 그래서 답 몇 번입니까? 4번 10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19번은 지수법칙에 관련된 문제인데 로그의 계산 법칙에 관련해서는 복잡한 내용이 나온 적은 없는데 지수법칙에 관련해서는 나오는 지수법칙을 총체적으로 다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19번은 굉장히 간단한 문제지만 지수법칙을 전부 다 한 번씩 설명을 하고 그리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지수법칙 몇 개를 외우면 문제를 푸는데 계산이 어렵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수법칙의 공식 몇 개만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19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지수가 이런 형태로 쓰여져 있으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밑에 있는 애를, 밑에 있으니까 밑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밑이라고 부르고 얘를 지수라고 부르는데 밑에 있는 애를 이만큼 곱하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A의 제곱 이렇게 써 있으면 A를 2번 곱하세요 이런 뜻이죠. A의 5제곱 이렇게 써 있으면 A를 5번이나 곱하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A의 제곱 곱하기 A의 5제곱은 이건 A를 몇 번 곱했어요? 2번. 얘는 5번. 그러면 걔네들도 곱했으니까 결국은 A를 몇 번 곱한 겁니까? 2번 곱하고 5번 더 곱했으니까 7번 곱했네요. A의 7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지수 법칙은 어떤 숫자 있고요. 또 밑이 똑같은 애가 어떤 숫자가 있으면 곱하기는 하나 된 지수로 합치고 두 개의 숫자를 더한다는 얘기예요. 곱하기는 더하기로. 그럼 당연히 나누기는 빼기가 되는 거죠. 5제곱 나누기 A의 세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뺄셈 5 빼기 3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렇죠? 곱하기는 덧셈으로, 나누기는 뺄셈으로. 하나 된 밑을 쓴 다음에 지수끼리 더하고, 다시 여긴 두 개 있었는데 하나 된 밑을 쓰고 지수끼리 더하고, 두 개 따로 나눠져 있었는데 하나로 합치면서 5 빼기 3 뺄셈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A의 제곱이 있었는데 괄호를 치고 또 세제곱이 있어요. 지수가 중첩돼 있을 때, 괄호를 끼고 중첩돼 있을 때 지수끼리 곱하시면 돼요. 2 곱하기 3, 6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요. A의 세제곱 곱하기 4제곱이래요. 지수끼리 중첩돼 있으면 둘이 뭐 한다고요? 곱한다고요. 4, 3, 1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거 뭐냐면 그 어떤 수도 지수에 빵이 있으면 무조건 1이에요. 2의 빵승 1이고요. 3의 빵승 1이고요. 7의 빵승 1이고요. 심지어 2분의 1의 빵승 1이에요. 뭐의 빵승은 다 1이에요. 요것 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더 있는 내용은 2017년도 2회차를 풀 때, 그때 이걸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때 하나 정도 더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밑이 같은 애들끼리 곱해져 있으면 더하기. 곱하기는 더하기로. 다시 합치고 싶어요. 곱하기를 합치고 싶어요. 곱하기는 더하기로. 나누기는 빼기로.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면 됩니다. 그 다음 지수끼리 겹쳐져 있으면 곱한다. 지수끼리 곱한다. 여기 모양은 밑이 따로따로 있을 때예요. 그때 곱해져 있고 곱하기는 더하기로. 밑 지수가 중첩돼 있으면 곱하기로. 중첩돼 있으면 곱하기인 겁니다. 그러면 저기도 a의 4제곱하고 또 2분의 1. 지수가 두 개 중첩돼 있죠. 둘이 뭐 하라고요? 곱하라고요. a의 4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랑 얘랑 약분되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a의 제곱이 답이 되는 겁니다. 몇 번이에요?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더 복잡한 얘기는 17년도 2회차 19번인가 18번인가를 풀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입니다. 로그 2의 3 플러스 로그 2의 5는 로그 2의 x일 때 x값은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긴 로그가 두 개 있었는데요. 그게 하나 된 로그랑 똑같대요. 그럼 결국 이 둘을 합친 거네요. 자, 로그가요. 똑같이 생긴 로그가 있잖아요. 로그 이렇게 생기고 로그 밑에 숫자가 이렇게 2 있고 그리고 얘네 둘을 덧셈할 때는 하나 된 로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숫자와 여기에 있는 숫자를 어떻게 하면서 곱하면서 합칠 수 있어요. 다시요. 두 개의 덧셈을 하나로 합치면서 위에 있는 숫자들끼리 뭐 한다고요? 곱하면서 합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두 개의 덧셈을 합쳤잖아요. 17년도 2회차 기출에서는 두 개의 뺄셈을 합치는 걸 할 겁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하고요. 17년도 2회차 풀이할 때 하고요. 일단 로그, 똑같은 모양의 로그를 합치고 싶어요. 그러면 똑같은 모양까지는 써주시고 나머지 두 개의 숫자를 곱한 게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3 곱하기 5 얼마? 15,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뺄셈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